이제 슬슬 데이트를 청하고 싶다. 와타야 선배와 사귀기로 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었다. 그 사이에 한 일이라고는 메시지 교환, 여느 때와 같은 인사, 거기서 시작된 대화, 그리고 강의 후 도서관에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정도다. 충분하다면 충분하다. 이 이상 바랄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와타야 선배와 놀러 가고 싶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갖가지 풍경을 선배와 함께 보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사귀고 싶다는 것은 그런 감정을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 저기 데이트하러 가지 않을래요? 그래서 그날 와타야 선배와 마주쳤을 때 용기를 내 말을 꺼냈다. 선배는 오늘 교무처 건물 옆 눈에 잘 띄지 않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응? 데이트? 아, 네. 누구랑? 선배랑. 누가? 저요. 뭘? 데이트요. 누구랑? 선배랑. 누가? 제가. 그렇게 세 번 정도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내가 아무리 어설프기로써니 대화 중간부터는 놀림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먼저 두 손을 든 사람은 선배였다. 우직하네, 나르세는. 뭐, 그것도 좋지만. 선배가 그렇게 말하고 웃음을 짓기에 부끄러워져서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때요? 그래도 약속은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보자 선배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 매주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마음이 술렁댔다. 그 일이란 게 뭘까? 나와의 만남을 연애 놀이로 제안하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주말에는 그 친구를 만나. 지금은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라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주말에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실 매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일정을 비워두려고. 와타야 선배의 고등학교 때 친구. 그 대답을 듣고 안심했다. 고향 선배에게도 들은 적이 있다. 와타야 선배는 그 친구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지금도 자주 어울린다고 했다. 와타야 선배와 가장 친한 친구라니 어떤 사람일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라는 건 알았지만 순수하게 관심이 솟구쳤다. 무심결에 또 묻고 말았다. 어떤 분이에요? 선배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고? 엄청나게 예뻐. 머리가 길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전혀 우쭐대지 않고 말이지. 꾸밈이 없고 성격도 좋아. 나하고 달라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선배가 약간 쓸쓸한 표정을 보였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겐 그렇게 보였다. 와타야 선배도 멋있어요. 그래서일까?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해서 나는 재빨리 말했다. 모두 선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걸요. 선배랑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선배는 예쁘니까. 그래서 선배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하다가 내가 너무 낯간지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배도 놀란 듯 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부드러운 표정을 보였다. 마음 써주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사실이니까요. 인간은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거든. 나르세는 필터가 순수한 거지. 약간 맹목적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사랑은 맹목적이라는 거지라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다. 학교 내에서 사람들이 와타야 선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도 포함해서. 선배의 동급생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 언뜻 보면 와타야 선배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은 언제나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는 누구보다 섬세하다. 타인의 마음속에 감춰진 미묘한 사정을 헤아리기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 자리를 즐겁게 하려고 무리해서라도 웃고 있는 게 분명하다. 며칠 전 와타야 선배와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배의 동급생이 말을 걸었다. 그때도 와타야 선배는 즐겁게 이야기하며 상대를 웃게 만들었다. 선배는 누구하고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선배는 자신을 비하하듯이 웃었다. 나는 사람이 무서워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는 거야. 대답하자마자 와타야 선배가 눈썹을 올리며 표정을 바꾼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무심코 내뱉은 모양인지 농담이야 라며 얼버무렸다. 선배의 속마음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나약함을 엿본 듯해서 나는 선배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더 좋아졌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그 자리에서 솔직히 전하면 선배는 조건 위반이라며 이 가짜 연애를 그만둘지 모른다. 생각 끝에 나는 말했다. 명색이 남자친구니까 필터니 뭐니 관계없이 선배의 좋은 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선배에 대한 경이라면 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선배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데이트도 해보고 싶어서 아니요. 물론 친구분과의 일을 우선시해야겠지만요. 다시 놀란 표정으로 선배가 나를 보았다. 잠시 후 씁쓸하게 웃었다. 또 그런다 라고 말했다. 하늘로 시선을 옮긴 선배는 뭔가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할 수 없다는 듯 웃고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주말은 어렵지만 오늘 오후 늦게는 괜찮아. 예? 그 말은 데이트할까? 마침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든 우선은 바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당연한 이치를 나는 안다. 운 좋게도 그날 늦은 오후부터 와타야 선배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각자 강의를 들은 뒤 도서관 앞에서 만나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긴장한 탓인지 전절에 흔들리며 목적지역에 도착할 때까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했다. 도심의 터미널역 옆에 근사한 고층 빌딩이 서 있었고 그 빌딩 위쪽에 영화관이 있었다. 바닥에 대리석을 깐 빌딩 아래층에는 고급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왠지 진짜 데이트 같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화관으로 올라가며 그렇게 중얼거리자 선배가 웃었다. 아니, 데이트 맞지? 어떤 영화를 볼지는 이미 정해두었다. 전에 얘기했던 니시카와 케이고의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었다. 선배와 영화를 예매해둔 덕에 바로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었다. 평일 오후인데도 상영관 내에는 사람이 많았다. 과거에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적은 없었다. 그보다 제 것까지 입장권을 사줘서 괜찮아요?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앉아있는 선배에게 불쑥 물었다. 내가 보자고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어디서 해요? 엄마가 책 장정이라든가 디자인 관련 일을 하시거든. 서류 작업 같은 걸 돕고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해온 거라 저축도 꽤 했고. 그래봐야 학생 수준이지만. 책 장정 등의 디자인 관련 일. 그럼 어머니가 디자이너라는 말일까? 선배가 가족에 대해 얘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어쨌든 다음 데이트 비용은 내가 낼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선배가 나를 가만히 바라본다. 코로 숨을 내쉬듯 웃더니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다른 영화 예고편이 떠올랐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소설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다가 문득 저자 후기가 생각났다. 원작의 후기에 이 소설을 집필하기 전에 괴로운 일을 겪었다고 쓰여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 조사해봤지만 인터뷰에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은 듯했다.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후기를 떠올리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영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저자의 심신경이 반영되었던 걸까? 이야기는
아름답고도 슬펐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씁쓸함과 괴로움, 그런 감정들을 삼키고 살아가는 일상의 강인함과 허무함이 그려져 있었다. 영화가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옆을 돌아보자 선배의 눈이 스크린에 빛을 반사해 빛나고 있었다. 눈물이 눈동자에 막을 드리워 거기에 비친 빛이 어른어른 생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선배가 울고 있었다. 나는 놀라는 한편 선배가 영화를 감상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손수건을 건네줄까 싶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지만 다림질하지 않아 후줄근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앞으로는 꼭 다림질해서 갖고 다녀야겠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겠지만 선배도 우는구나. 이 사실이 무척 감동스러웠다. 그것은 학교 안에서는 알지 못했던 일이다. 다만 영화는 아직 클라이맥스에 다다르지 않았다. 선배는 무엇에 감동한 것일까? 혹은 무엇에 슬픔을 느낀 것일까? 영화가 끝났을 때는 빌딩 창으로 밤하늘이 보이는 시간대가 되어 있었다. 지하 1층에 예쁜 카페가 있다는 선배의 말에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선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했다. 선배는 소설뿐 아니라 영화도 좋아하는지 연출과 스토리 전개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했다. 울었죠, 선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어느 장면에 감동했는지 혹은 슬픔을 느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실례일지도 모른다. 우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겠지. 눈물을 흘리는 건 매우 개인적인 일이고 그 이유는 다양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말했다. 영화 포스터도 이뻤지? 사람보다 풍경이 주연 같고 말이야. 그러네요. 일부러 피사체의 심도,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를 반사적으로 잘 아는 듯 말이 튀어나와서 황급히 얕은 지식을 거둬들였다. 선배는 놀라면서도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사진 좋아해? 아니요. 폼 잡으려고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단어를 말해본 것 뿐이에요. 사진은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진으로 화제가 넘어가는 바람에 눈물의 이유는 묻지 못했다. 그 대신 나는 웃으며 선배에게 말했다. 그보다 약속 잊으면 안 돼요. 다음 데이트비는 내가 낼 거니까. 약속이라고 해도 아직 어디서 뭘 할지도 정하지 않았는걸. 자, 그럼 동물. 아니, 놀이공... 수족관 같은 데는 어때요? 뭐가 자꾸 바뀌네. 동물원은 생각보다 냄새가 나고 놀이공원은 좀 머니까 수족관이라면 평일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족관이 있다. 대학 친구에게 듣기로는 이 시기에 나이트 아쿠아리움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어 밤 늦게까지도 수족관을 연다고 한다. 분위기가 좋아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내 제안에 선배는 골똘히 생각했다. 수족관이라...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쑥스럽지만 나는 선배와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수족관이 딱 맞을 것 같다. 선배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배와 손을 잡아보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연인처럼. 연애 놀이도 상관없으니까 저 혹시 괜찮다면 수족관에서 데이트해요. 다만 이렇게 밀어붙여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 나를 배려해준 것일까? 다시 선배가 할 수 없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뭐.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우린 일단 연인이니까. 다음 약속을 얻어낸 것이 기뻤다. 유별나게 좋아하는 나를 보고 선배는 표정을 부드럽게 풀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OTT로 본 영화 이야기며 마음에 드는 소설, 공통된 지인인 고향 선배 이야기 등을. 즐거운 시간일수록 빨리 지나가는 법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밤 9시가 되었다. 카페를 나와 선배를 역 개찰구까지 배웅했다. 그럼 또 봐. 네, 조심해서 가요. 개찰구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는 선배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배웅하는 일이 별것 아니긴 했지만 간지럽고 새콤달콤한 느낌을 느꼈다. 나는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맙고 즐거웠어요. 다음번 수족관 데이트도 기대할게요. 바로 읽은 표시가 떴다. 선배도 오늘 즐거웠을까? 나도 즐거웠어. 다음번도 기대할게. 하고 답해줄까? 몇 분이 지나 전철이 들어왔다. 탈 때가 되어도 답장은 없었다. 이윽고 전철이 학교 근처 역에 도착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당장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왜일까? 선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